자, 그리고 또 이 브라질을 또 가장 또 이렇게 요즘에 설명하는 것 하나가 1970년대 전후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1970년대만 해도 브라질이 세계에서 손꼽히며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항상 미래가 창창하고 대한민국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활주로를 막 달리면서 막 뛰려고 하는데 뜨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됐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서 어떻게 조립하면서 비행기를 뭐 하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주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만 해도 어떻게 되느냐.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 많았고요. 말하려면 꼭 이렇게 셔츠를 입고요. 뭐죠? 한국으로 치면 도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의무 교육이었기 때문에 또 체육 시간도 있었고 미술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술에 대한 것도 있었고 삶이 어떤 방향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냐,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가 제가 봐도 우리 한국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경제적으로 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쉽게 해서 먹고 살아야 배를 두들기면서 인생이 이러나 저렇게 얘기를 하지 배가 고프면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브라질은 70년대만 해도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 70년대는 커녕 90년대 후반부터 진짜 한국은 정말 잘 살게 되어서 세상에서 이제 배 두들기면서 이렇게 문화 사업을 이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오늘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안 보셨기 때문에 한국이 뭐 잘 사고 뭐 이런 거에서 되게 좋기 때문에 되게 세상을 이제 밝게 보시는 반면 브라질은 80년대, 90년대 좋은 게 없습니다. 계속 경제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니까 60, 70 되는 분들은 한탄하는 겁니다. 브라질 사람이. 우리나라가 이게 뭐가 됐냐? 이건 너무 아니다. 너무 무식하고 너무 못 배웠고 뭐 예절도 다 없어졌고 이게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때는 굉장히 자부심 갖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40년부터 뭐 70년까지 브라질은 엄청난 변혁을 했고 엄청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뭔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옛날에 있던 걸 다 까먹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옆 동네인 아르헨티나 그런 거죠. 아르헨티나는 정말 중진국에서 지금 떨어져서 지금 너무나 힘든데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제 남의 나라지만 그곳에 사는 한인들이 내가 그때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브라질은 예전에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도 이민 와서 저도 기억나는 게 84년도인가에 5년도인가에 그때 기억하는 게 80년대 초 중반 단위지 제가 84년대에 나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잠실의 어느 지역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친구들과 걸어가서 그거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 엘리베이터고 다 에스컬레이터고 다 에어컨 있고 다 컴퓨터 있고 전산 시스템 갖춰져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잘 했던 게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거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70년대, 80년대 오신 분들이 야, 너 브라질 안 좋게 얘기한다 하고 요즘 젊은이들 중에 또 월급을 시켜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다고 봅시다. 만약에 1,000만 원 너무 한 2만 헤아리니까 한 4,000불, 5,000불 버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볼 시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회에서 사는 겁니다. 동네에서. 쉽게 해서 한국으로 치면 저는 뭐 기억 못 하겠지만 뭐 강남에서 그쪽에서만 생활하는 사람한테 저쪽에 어느 좀 뭐 산동네라는 거 모르겠습니다. 서울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삶의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들 쪽에 사는 분들은 브라질이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절대로 볼 수도 없고요. 쉽게 해서 거지를 볼 필요도 없고요. 보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마약 있는 걸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걸 실제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있는 브라질 애들, 2세가 이제 브라질 애들은 그쪽 동네에서 좋은 부촌에 사는 애들은 브라질 이런 만연한 문제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여기 이런 게 있어? 여기 왜? 자기하고 삶이 달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브라질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도 지금 또 이제 추후를 하면요. 브라질 기업 문화는요. 총성 없는 평등이라고 적은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니라 평등인데 이 평등이 정말 정말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당연히 이때 누구나 일단 뭐 기업 문화를 보면요. 당연히 포르투갈어만 사용합니다. 이게 누가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브라질에서 뭐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끽해야 아니면은 저기 뭐 아르헨티나, 뭐 칠레, 페루 여기 인근의 스페인어권의 사람이 와서 하는데 당연히 100% 포르투갈어를 합니다. 스페인어를 하면요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대화에도 그렇고 좀 그렇죠. 그 사람도 기를 쓰고 포르투갈어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곳에서 기업을 하려면요 영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은
뭐 등록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외국에서 일을 하러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포르투갈 먼저 배우고 해요?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영주권을 그럼 내가 어떻게 영주권 내주네 브라질이? 안 내줍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걷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기술이 좋은 전문가라든가 무엇 때문에 특별 채용으로 인해요 일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브라질 진출하시는 분은 어떠냐? 다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현지 채용하면 당연히 답도 없고 월급이 비싸더라도 한국에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해야 이게 뭐가 되지 브라질을 하면요 일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뭐 몇 년간 계약해서 하고 영주권 받고 그냥 눌러주는 분들이 많든가 다른 데 가시는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에서는 보면 비영어권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영어를 안 쓴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식 사고방식, 유럽, 미국식 이런 문화 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유럽식이에요, 유럽식.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가 굉장히 다른데 그냥 외국이니까 그냥 미국식으로 뭘 하면 사람들한테 접근하고 뭐 이런 게 절대가 아니라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이게 미국 기업이나 특히 브라질에 와서 망해서 나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사실 또 그게 아니라 이곳에 자본이나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시설 투자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미국 거니까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요번에도 얼마 전에 개인 이제 건강보험 회사를 인수했다가 그것도 망해서 지금 뭐 문제가 있고요. 또 뭐죠? 그 약국 체인도 했다가 안 돼서 나가고요. 전력 회사를 또 샀다가 그것도 토해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네들 생각한 거 맞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타일이. 근데 왜 안 되느냐? 유럽인과 미국인을 갖다 놓고 쓰면요. 같은 영어 쓴다고 해도 생각이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게 또 연장선을 가져서 이민이라든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요. 그곳에 가서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한 100번 한다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지 토를 달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이 접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습니다. 여기는. 근데 당연히 뭐 내 팀장이 뭐 이거 해라 그럼 하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위에 있으면서 그게 아니고요.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기업 다니면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회의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장이나 누구나 이렇게 앉겠지만 뭐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는 거지만 맨 마지막에 들어온 말단 사원이 문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자기 뭐 컸다는 것도 뭐 사장이 직접 뭐 따라줘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면입니다. 이게 좋은 면은 동등하다는 거고 다른 면으로는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특히 그러니까 이게 설명드리면 한국식으로 기업 운영하는 데서는 너무 불편한 겁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근데 여기서는 또 자기들끼리 이게 잘 돌아간다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리고서 무조건 동등하다기 때문에 저기 문 앞에서 문 열어준 사람이나 여기 뭐 사무실에서 월급 뭐 그 사람의 뭐 10배 이상 되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 이게 이게 이해가 좀 적어 하는데 밥 먹을 때는 뭐나 똑같이 해야지 안 그렇게 되면은 들고 일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만 점심 먹는데 야 우리 위에 사무실 있는 사람들 다 먹고 남는 거 너희들 먹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똑같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추가하면요. 사람들은요. 다 좋습니다. 다 서로 브라질 사람들과 뭐 친해져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친해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자기 개인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친해지기 전에. 근데 친해져서 집을 데려간다라든가 내 가족을 소개하면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친해진 겁니다. 어쨌든 이래서 이것도 잘 안 보이는데 화끈한 브라질 회식이라고 해서 또 브라질 또 유튜브 이런 기업 문화 또 이런 이제 그 회식 문화 이런 걸 또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식이라고 하면은 회식이라는 거 없죠. 브라질은 그냥 자기들끼리 뭐 주말에 모여서 어떻게 뭐 고기를 굽는다라든가 아니면 뭐 팀장이 뭐 내가 뭐 주말에 뭐 파티하니까 와라 그러면 이제 뭐 고기를 사오는 사람, 술 사오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 한국식 그 회식을 여기 삼성이나 LG나 뭐 현대나 이렇게 다니는 브라질 직원들은요 엄청 좋아하죠. 그렇게 술 먹고 따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문화로 또 굉장히 좀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근현대사는요 총 정리를 하면요 또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데 일단은 재미로 보는 브라질 역사를 5부로 해서 제가 나눠서 제가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이걸 어떻게 한 번에 정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정리를 한 거였으니 이거를 찾아서 1부, 2부, 3부, 4, 그러니까 5부까지 다 보시게 되면은
아, 브라질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또한 또 2014년도에 쓴 거 2016년도에 한번 또 제가 개정을 했는데 브라질 글 현대사 이것도 긴 글이 있습니다. 제가 또 아마 이제 그냥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뭐지 그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찾아가지고 뭐 브라질 큰 현대사 손정수나 뭐 이런 거 찾아보시면 이런 글 나오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아는데 그냥 보면은 우리 한국과 같이 한국은 뭐 광복절부터 뭐 우리가 나라가 만들어진 것 같이 여기도 그때 당시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2차 대전 전후로에까지도 한 독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공업을 시작을 했고 뭘 한 건 좋았는데 뭐든지 오래 하면 탈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나가라. 그래서 뭐 안 나간다 뭘 하다가 어쨌든 간에 뭐 민영화 했다가 다시 또 민주주의 했다가 다시 또 자기가 돌아와서 대통령 했는데 군들이 압박을 해서 나가 하다가 권총 자살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게 뭐 건국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뭐 브라질리아도 건설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64년부터 84년도까지 20년 동안 군사 독재가 아니죠. 군인들이 계급에 따라서 계속 대통령 했으니까요. 그래서 군사 정권이 있었고 84년도에 민주주의를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여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과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으로 봤을 때 한국하고 이 역사나 이런 게 다 양면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한국이 만약에 극우면 여기 극자가 되고요. 한국이 극자가 되면 여기는 극우가 되는 등 하나 확실한 것은 답이 없어요. 둘 다. 둘 다 보면은 여기서 보면 저기 왜 저러나 저쪽에서 보면 브라질 왜 저러나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니 우리도 손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좌우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만 맞았다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파행되는 겁니다.